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배워야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핵심 기능, 선택, 레이어, 텍스트 작성을 위한 타입 툴 사용법, 패스 기능, 합성 방법을 1시간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선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툴 팔레트에서 돋보기 툴을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완전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800%까지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면 물감으로 칠을 하는 것이겠지만 포토샵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블록이 이어져서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축소를 하게 되면 그 블록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면 포토샵의 그림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이 블록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블록을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포토샵은 모두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픽셀들이 각 위치마다 다른 색깔로 쭉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사진으로 또는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잘라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거기에 뭔가 칠을 한다든지 하면 가위로 오리거나 또는 붓으로 그 부분만 칠하지만 포토샵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툴을 이용하게 돼요. 좌측 툴 팔레트에 보시면 선택 툴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선택 툴이에요. 누르고 기다리시면 사각형, 원형 두 가지 선택 툴이 보이게 되는데요.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점선이 움직이죠? 이게 선택 구역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구역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포토샵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포토샵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어디에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꼭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선택 개념이 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씨의 폰트를 바꿀 때도 클릭 드래그해서 그 글씨를 선택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에 있는 픽셀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점선이 쭉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선으로 선택된 구역을 선택 툴 옆에 있는 이동 툴, 즉 무브 툴이라고 하죠. 이 이동 툴이라는 것은 한글 포토샵에는 이동 툴이라고 나와요. 영문 버전은 무브 툴인 거죠. 자, 이 무브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선택된 구역을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계속 들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브 툴과 선택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한 명령 취소가 있죠. 자, 제가 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아까 위치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Ctrl Z 누르셔서 원래대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에디트의 언두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편집 또는 에디트에 가면 명령 취소 기능이 있죠. 자, 이것도 한글로는 명령 취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거의 같은 위치에 명령 취소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릇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동을 하려면 사각형이 선택되어 있어서 사각형만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여기를 선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사각형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네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안쪽으로 넣게 되면 가위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바깥쪽으로 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가위가 나와야 이걸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 툴로 선택 구역 바깥쪽에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선택이 없어졌죠? 다시 선택해 볼게요. 또 바깥쪽에 클릭합니다. 없어졌죠? 자, 그것도 매번 바깥쪽에 클릭하려면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D 합니다. 그러면 선택 구역 없어지죠?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되도록이면 다 외워두도록 하세요. 뭐 복잡한 다른 단축키는 필요 없지만 이런 기본 단축키는 알아두셔야 작업도 빠르고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선택 툴인데요. 이 선택 툴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원형 선택 툴이 나와요. 이게 엘립티컬 마키 툴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거는 사각형 선택 툴이죠. 자, 원형 선택 툴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이동 툴로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안쪽이 원형으로 선택돼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컨트롤 C 합니다. 자, 컨트롤 D 해서 해제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선택되는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좌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죠.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좌측 상단점을 기준으로 원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좌측으로 움직이면 우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찍은 자리가 코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선택할 이것은 정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찌그러진 원이 나오죠. 자, 이걸 정원이라고 제가 그렸지만 정원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자,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인디자인, 어떤 어도비 프로그램이든 쉬프트를 누르면 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정원이 그려지게 되고요. 아까 같이 사각형을 그릴 때도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쉬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는데요. 자, 이때 쉬프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하면 아예 그림 자체가 움직여요. 나는 이 선택한 구역이 여기를 선택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동 툴일 경우에는 그림이 움직이니까 이 선택 구역만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화살표 옆에 점선 사각형이 나오고요. 바깥쪽으로 빠지면 그냥 십자 표시만 나오죠. 자, 이걸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마우스를 넣어서 화살표 옆에 점선 사각형이 나오면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구역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 선택 툴로 이동을 시킬 때와 이동 툴로 이동을 시킬 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선택 툴은 셀렉션 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선택과 이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의 가장 기본 기능 익히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옮기실 때 그냥 그림을 옮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픽셀을 옮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있는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픽셀이 선택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이게 되지만 워낙 픽셀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선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택의 개념을 익혀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걸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는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 또 이쪽으로도 이동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선택 부분이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뭐죠? 컨트롤 D. 컨트롤 D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움직여 볼게요. 자, 안 된다고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우리가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킨 이 상태는 지금 내가 손으로 잡고 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손으로 들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컨트롤 D로 놨어요. 그러면 들고 있던 게 이 바닥 그림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죠. 자, 원상복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컨트롤 Z로 해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했으면 이것은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놓는 순간 바닥과 붙어버린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한 이 당시만 잠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때 레이어라는 걸 이용하게 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이어의 기본 개념과 라쏘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2장 열어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에 여기 있는 이 접시를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여기 있는 원형 선택 툴로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 이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이동 툴로 이동해서 가져가는 것은 이 그림 내에서만 이동이 됐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탭이 다르죠. 다른 파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복사해서 붙이기 기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제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접시를 정확하게 원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코너가 기준으로 돼서 원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내선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뷰 메뉴 누르시면 룰러라고 있습니다. 이 룰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진의 상단과 좌측에 자가 나오게 돼요. 이 자 안쪽에 마우스를 넣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선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것을 가이드선,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꺼내는 이유는 뭔가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용하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가이드선을 꺼냈는데요.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툴로는 안 되고요. 여기는 이동 툴로만 가능합니다. 포토샵은 뭔가를 이동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위치를 딱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좌측을 클릭 드래그해서 당깁니다. 그 다음 이쪽을 또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과 좌측에 교차점 코너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원형 선택 툴로 이 부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 원과 동일한 원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접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접시를 선택하다 보니까 식빵이 이렇게 삐져나온 게 보이네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저는 이 식빵 부분까지 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선택 툴은 사각형과 원밖에 없습니다. 즉, 이 부분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자, 이건 어떻게 선택해요? 자, 그것은 라쏘 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 라쏘 툴은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꾸불꾸불 원하는 대로 그리듯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합쳐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합치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먼저 있던 선택 부분 어디로 갔죠? 없어집니다. 자, 선택을 바깥쪽으로 하면 무조건 먼저 선택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도 같이 합칠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정의 의미를 갖는 건 뭐였죠? 쉬프트였죠. 이 쉬프트를 여기에도 이용합니다. 합치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십자 표시 옆에 플러스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시 선택이 되죠. 또 클릭 드래그 하면 또 동시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자, Shift의 기능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의 의미를 간다고 그랬죠? 클릭, Shift, 드래그해서 이렇게 정원을 그리고 그 다음 Shift 누르고 그냥 그리면 합쳐지죠. 예,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는 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키보드의 Alt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 표시 옆에 마이너스라고 나오죠.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또 빠져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움직이면 그 부분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라sso 툴로도 가능하겠죠. 두 개 다 선택 툴이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선택이 합쳐지고요. 또 Alt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선택을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여기에 이용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요. 요렇게 합치세요. 자, 적당히 합쳐주세요. 깨끗하게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부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또 Shift를 누르고 좀 더 합치고요. 자, 너무 많이 선택됐어요.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동 툴 선택하시고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작업창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지금 작업창 사이즈에 딱 맞춰주게 됩니다. 일일이 축소 버튼, 확대 버튼 눌러서 하지 마시고요. 손바닥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 이 사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Ctrl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진으로 와서 여기에 Ctrl V로 붙이도록 할게요. Ctrl V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쪽 사진은 어때요? 그대로 있죠? 여기는 또 하나가 복사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접시를 움직여 볼까요? 툴 팔레트에 Move 툴, 즉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택이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선택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죠. 바닥 사진에 붙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택이 돼 있습니까? 아니죠. 선택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동 툴로 움직이면 움직이죠.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일단 상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레이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열어줍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인 레이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원래 사진을 가볼게요. 여기는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사해서 붙인 사진을 보시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는 1층만 있는 상황이에요. 1층에 우리 가족끼리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하나의 아파트고요. 이 사진도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아파트는 1층에 우리 집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1층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층으로 이사를 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층이 새로 생긴 겁니다. 원래 있던 그림이 아니고요. 다른 그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층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얹어준 게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다른 데서 가져온 그림을 지금 이 그림에 얹어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층이 하나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집은 1층, 새로 이사 온 집은 2층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층은 가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집이 전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구를 집 아무데나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 넓이가 집의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한 평수에
가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래층은 다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이사 온 집은 이 접시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집 아무데나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층 하나를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때 어디서 쳐다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그림이 있고 이 위에 접시가 얹혀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접시에 가려서 아래쪽이 보이겠어요? 당연히 가려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접시 아래쪽은 가려지는 겁니다. 자, 레이어 앞에 보시면 눈이 있죠? 자, 이 눈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이 안 보이네요. 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포토샵은 가상 공간이죠. 여기서는 눈을 잠시 꺼서 해당 층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2층에는 지금 가져온 접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격자 무늬로 보이게 되죠. 자,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층과 2층에 유리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이 접시에 가려서 아래쪽은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2층에 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아래층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 있는 접시를 움직일 수 없죠. 자, 내가 원하는 층에 가서 그 층에 있는 물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자, 내가 1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 창을 여시고 원하는 레이어로 가서 그 레이어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2층에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접시밖에는 없죠. 이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T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 주위에 파란색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사이즈를 조절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코너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생기죠.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사이즈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놨어요. 자, 이제 확정할 겁니다. 더 이상 사이즈 변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만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 사이즈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제 큰 사이즈가 아니고요. 작은 사이즈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또 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포토샵의 가장 핵심인 레이어와 선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선택과 레이어를 이용해서 합성한 거죠. 자, 개념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포토샵은 3분의 1은 배우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글씨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T라고 쓰여 있는 툴을 이용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T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글씨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 선택하시고요. 작업 화면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그 다음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게 되면 글씨에 대한 기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글씨 크기부터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T라는 글씨가 2개 쓰여 있는 곳이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직접 글씨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50 씁니다. 엔터 치면 사이즈가 맞춰서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설정하는 곳 앞에 보면 아이콘이 보이죠.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얹으면 손가락 양옆으로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클릭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즉석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는 없고요. 글씨가 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주세요. 자, 이때 툴은 항상 이 글씨 쓰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워드 프로세서 이용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폰트 종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다양한 폰트 중에 원하는 폰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폰트 선택을 해볼까요? 클릭하시면 폰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여셔도 되겠지만 우측에 보시면 패널들이 모여있는 창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 레이어가 있죠. 여기서 레이어를 누르시게 되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레이어 창 바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잠시 숨기는 거고요. 다시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바를 잡고 움직이면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위에 글씨가 쓰여졌다는 레이어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 레이어는 원래 있던 그림 외에 뭐가 얹히든 항상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글씨는 원래 이 그림에 있던 글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이어는 이동을 할 때는 항상 툴 팔레트에서 여기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글씨도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이동 툴로 원하는 곳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글씨 레이어에 T라고 쓰여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위에 있는 컨트롤 팔레트가 다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동 툴을 누르면 컨트롤 팔레트 없어지죠.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폰트 바꿨죠? 그 다음 그 폰트에 대한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레귤러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폰트에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폰트는 지원을 하지 않죠. 레귤러체 하나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폰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리얼체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볼드체, 그 다음 이태릭체, 그 다음 레귤러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정한 폰트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하지 않고 하나만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봤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AA라고 돼서 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넌이 있고요. 샵, 크리습, 스트롱, 스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글씨의 테두리 경계선을 스무스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고요. 스트롱은 딱 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샵은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스트롱으로 주게 되면 완전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스트롱은 잘 쓰지 않고 샵으로 쓰거나 크리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스무스나 스트롱을 쓸 일도 있습니다. 기본은 샵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컬러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클릭하시면 컬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막대가 컬러를 바꿔주는 슬라이드고요. 그 해당 컬러에서 점점점 어두워지고 점점점 밝아지고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섞인 컬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단 우측에서 컬러 지정부터 해주는 게 먼저겠죠.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지정하신 다음 그 컬러의 밝기라든지 어둡기, 원색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글씨를 써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라든지 컬러 보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타입 팔레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가 글씨에 대한 모든 조절을 해주는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팔레트에서 조절을 할 경우에는 레이어에서 선택만 되어 있으면 이 글씨를 긁지 않아도 이 레이어에 있는 글씨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이 됐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원하는 글씨 몇 글자만 바꿔줄 때는 이렇게 긁어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글씨 전체에 대해서 조절을 할 때는 구태여 더블 클릭해서 긁을 필요 없이 레이어만 선택이 돼 있으면 캐릭터 팔레트에서 전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폰트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우스를 해당 폰트에 얹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글씨 크기 조절이 가능하겠고요. 행간과 자간이 있죠. 자, 행간을 보기 위해서 두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입 툴 또 선택하시고요. 커서를 바깥쪽에 놓게 되면 이렇게 I자 커서 옆에 점선 사각형이 생기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또 생겨요. 레이어가 또 하나가 나왔죠. 자, 이 레이어는 버리도록 할까요? 자, 레이어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 아래쪽에 휴지통에다 얹어주면 레이어를 지울 수 있습니다. 해당 층에 사는 사람을 억지로 이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타입 툴을 이용을 할 때 점선 사각형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우스를 글씨 위에 가져가게 되면 점선 사각형 없어지죠. 자, 이때는 글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같이 이렇게 점선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는 거죠. 자, 또 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점선 사각형을 없애기 위해서 안쪽으로 커서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를 끝에 두고요. 자, 엔터 칩니다. 자, 우리 워드 프로세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썼는데 이렇게 겹쳐졌네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행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행간이 있죠. A와 A 사이에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 행간을 넓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 얹으면 손가락 양옆에 화살표 나오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넓혀줍니다. 그러면 행간이 넓어지죠?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넓힐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자간입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또 움직이시면 글씨 사이 간격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고라고 합니다. 글씨를 위아래로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100%인데 좀 더 올리면 글씨가 위아래로 길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100%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도 전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글씨를 넓게 만들어 주겠죠. 자, 글씨 크기는 똑같아요. 넓이만 넓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100%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에 대해서 기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렇게 글씨 자체에서 레귤러체, 볼드체, 이태릭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캐릭터 팔레트로 오시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울임체 있죠? 끄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볼드체 누르면 굵어지죠. 서체 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글씨의 위치를 바꿀 때는 이동 툴을 이용하지만 글씨를 쓴다든지 자간 행간 조절한다든지 폰트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타입 툴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타입 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글씨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화이트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패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 기능은 어도비에서 나온 모든 프로그램에 전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패스 기능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패스를 이용함으로써 좀 더 고급적인 기능과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신다면 이 패스 기능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좀 어려우신데요.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반복 시청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패스 기능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포토샵뿐만이 아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도 3분의 1은 배웠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영상 편집하는 프리미어라든지 책을 편집하는 인디자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패스 선택을 할게요. 자, 이 패스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도구가 있죠. 여기 있는 라쏘 기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자, 이 라쏘를 가지고 정밀하게 만들기는 어렵죠. 아무리 마우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사람도 이 라쏘 툴로 하트를 완벽하게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완벽한 하트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패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못과 고무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직선부터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패스 툴로 도화지에 아무 곳이나 찍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이 하나 생겼죠. 자, 이게 못입니다. 자, 지금 못이 박혀 있는 상태고요. 이 하얀색 도화지는 나무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못을 또 하나를 박을게요. 땅 박습니다. 그러면 고무줄이 와서 이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못을 박아주시면 계속 고무줄이 와서 이어주고요. 처음하고 끝을 이어주게 되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패스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로 뭘 할까요? 이 패스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패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패스로 도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선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스로 만든 이 물체는 여기 있는 이동 툴로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무브 툴, 즉 이동 툴은 선택일 때만 해당합니다. 지금은 선택이 아니죠. 패스죠.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클릭해서 빨간색 선택하고요. 단축키 뭐죠? Alt, Delete,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선택된 구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패스 도형을 무시하고 전체에 들어가게 되죠. 포토샵에서 쓰는 기능과 이 패스는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패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아래에도 있죠. 이것은 패스를 선택하는 패스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패스 셀렉션 툴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패스를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 패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Make Selection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Make Selection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패스를 선택으로 바꿔주게 돼요. 자, 오케이 해볼게요. 자, 패스 어디 갔죠? 없어졌죠. 그리고 뭘로 바뀌었습니까?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Alt, Delete로 컬러를 넣으면 이 구역 안에만 들어가게 되죠. 자, 내가 원하는 정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를 쓰는 거예요. 패스 용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은 간단하죠. 그냥 땅땅땅땅 찍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을 이어만 주면 도형이 나오죠. 자, 지울 때는 키보드에서 딜리트 해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겠죠. 자,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못 보던 선이 나오죠. 자, 이것을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고무줄이고요. 이것은 핸들입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자, 아까 우리가 그렸을 때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죠? 여기 있는 핸들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이 핸들의 역할은 마우스로 못을 땅 맞고 드래그를 하지 않으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반대편에도 튀어나오고요. 내가 당긴 곳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고무줄을 당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고무줄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이 고무줄의 중간 부분을 여기 있는 핸들의 끝이 당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은 당연히 휘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핸들을 클릭 드래그해서 당겼더니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앞쪽 고무줄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고무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원래 직선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핸들이 나와서 이 고무줄을 자기 쪽으로 지금 당기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핸들의 끝부분이 여기 있는 고무줄의 중앙을 자기 쪽으로 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곡선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핸들의 역할은 연결된 고무줄을 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휘게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직선으로 고무줄이 이어져야 되지만 얘가 중간 부분을 자기 쪽으로 당겨주니까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못에는 핸들이 없고 현재 핸들이 있는 못은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또 직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또 직선을 그리다가 또 당겨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렇게죠? 자, 그런데 지금 핸들을 제가 어느 쪽으로 당겼죠? 자, 핸들을 이쪽으로 당겼죠? 자, 그러면 앞서 그려진 거는 반대편의 핸들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 끝에 있는 핸들이 이 고무줄을 자기 쪽으로 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휘는 거죠. 이쪽으로 당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긴 핸들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앞으로 그려질 고무줄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려질 고무줄이 예를 들어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핸들이 자기 쪽으로 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를 여기다 찍었어요. 그러면 이 못 부분과 이 못이 고무줄로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핸들이 중앙을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게 되겠죠. 자, 간단하죠? 원리만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핸들이 중앙을 자기 쪽으로 당겨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휘겠죠. 찍어볼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트 모양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클릭. 그 다음 클릭해서 이렇게 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찍어 줄게요. 그 다음 또 여기를 찍고요. 또 핸들을 만들어 주고요.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왔죠. 이 하트를 여기 있는 패스 셀렉션으로 마우스 우측 버튼 메이크 셀렉션 OK 한 다음 포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줄게요. Alt 딜리트.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라sso 툴로 아무리 잘 그려도 저렇게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스 툴은 이런 선택을 정확하게 할 때 이용하는 기본 툴이 되겠어요.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포토샵에서 합성을 하기 위한 기본 툴과 활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능이 되겠죠.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툴들이 있는데요. 그 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하기 위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합성 툴은 도장 툴인데요. 툴 팔레트에 보시면 도장 같은 모양이 있죠. 자, 이게 스탬프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도장 툴이라고 부릅니다. 이 툴이 가장 기본적인 합성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툴 선택하고요. 이 툴로 여기에 있는 돌들을 그 옆으로 복사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도장 툴 선택하시면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 보면
도장 툴의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1이죠. 마우스를 여기 그림 위에 얹어보면 동그라미로 아주 작게 보여요. 자, 그게 칠해지는 구역인데요. 너무 작죠? 그래서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 그 사이즈 값을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의 구역을 옮길 건지 여기 있는 구역 표시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브러쉬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좀 더 넓게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를 정하셨으면 이제 여기 있는 돌을 옆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옮길 물체에 마우스를 얹고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죠. 원래는 동그라미였는데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면 타겟 표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Alt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면 원래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안쪽에 하얀색이 보이죠? 그 하얀색이 뭐죠? 여기 있는 돌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문질러 주기만 하면 여기에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칠을 해주면 돌이 그대로 옮겨지게 돼요. 자, 그 다음 내가 우측에 지금 칠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보이고 좌측에 있는 원본 이미지에는 어때요? 십자 표시 보이시죠? 그 부분이 우측에서 내가 칠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저걸 보고 그대로 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줄 수가 있죠. 이게 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칠해줬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 있던 건지 합성을 한 건지 거의 구분이 안 가죠.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장 툴, 스탬프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고요. 여기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칠하는 도중에 마우스의 손을 뗍니다. 그 다음 여기를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좌측에 있는 십자도 그대로 움직여지죠. 자, 그래서 내가 위치를 움직이면 원본도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에 손을 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칠해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에 손을 떼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탬프 툴, 도장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얼라인드라고 나오죠. 지금 얼라인드에 체크가 돼 있는 상태죠. 이번에는 이 얼라인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Alt 키 누르고 여기를 찍고요. 여기에 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칠을 하다가 마우스에 손을 놓겠습니다. 자, 마우스에 손 놨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 칠해 볼게요. 자, 십자 표시 보이시죠? 어디가 칠해지죠? 원래 우리가 찍었던 자리가 칠해지죠. 자, 다시 여기에 또 칠해 보면 좌측에 있는 십자 표시는 계속 같은 위치를 칠해 줍니다. 즉, 아까와 다른 점은 얼라인들을 해제하게 되면 마우스의 손을 떼는 순간 여기에 복사될 부분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칠할 때는 얼라인들을 끄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똑같은 게 더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얼라인들을 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마우스에 손을 떼든 안 떼든 상관없이 계속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어서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칠을 할 경우에는 투명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Alt 키를 누르고 여기를 찍은 다음 여기를 칠했어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페시티라고 있습니다. 이 오페시티 값이 100%가 되면 불투명한 상태고요. 여기는 오페시티 값이 떨어지게 되면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100%일 경우에는
전혀 바닥이 비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칠해주면 그대로 나오게 되지만 여기는 오페시티를 낮춰주면 이제는 투명도가 먹은 상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명하게 칠해지게 됩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투명도를 주느냐, 불투명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오페시티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선명하게 칠하라는 법은 없죠. 약간 투명하게 칠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페시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장 툴은 뭔가를 복사할 때도 쓰지만 이렇게 지울 때도 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행 가서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만 없다면 완벽한데 이 사람이 여기에 찍히는 바람에 사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지워주면 됩니다. 지우는 방법은 도장 툴로 지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도장 툴로 지우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보고 다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도장 툴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 그대로 칠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옆에 있는 하늘을 여기에 그대로 덮어서 마치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이 부분을 메꿔주는 거죠. 자, 덧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없애주는 것이 도장 툴로 지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울 수가 있죠. 자, 저는 지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대충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긋나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또 옆에 거 칠하고 자, 또 옆에 거 선택해서 여기에 살짝 덮어주고요. 또 이 부분도 덮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칠해서 정교하게 만들면 좀 더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물체를 라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에디트로 들어가시면 필이라고 있어요. 이 필에 들어가시면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자, 우리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원하는 구역에 집어넣을 때는 단축키가 뭐였죠? Alt, Delete.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에 채워주고자 할 때는 Ctrl, Delete. 자, 그게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필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단축키가 좀 더 빠르고 쉽겠죠. 자, 그런데 이 필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컨텐트 어웨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컨텐트 어웨어는 선택된 구역 주변을 참고를 해서 알아서 메꿔주게 됩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컨트롤 D 감쪽같이 없어지죠? 자, 주위에 있는 문양이나 패턴,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재배열을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채워주는 거죠. 이게 컨텐트 어웨어 필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워줄 수 있어요. 자, 이 사진은 꼬마가 이렇게 달려가는 사진이죠. 자, 요것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에디트 필 들어가서 컨텐트 어웨어 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메꿔주게 되겠죠. 뭐 거의 티가 안 나죠? 예,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자,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해요. 자, 이런 부분은 여기 있는 도장 툴, 스탬프 툴로 수정을 해주는 거죠. Alt 키 누르고 이 부분 찍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뭐 거의 완벽하게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이 부분도 살짝 이상한 부분만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게 도장 툴과 컨텐트 어웨어인데요. 합성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장 툴은 정말 많이 쓰여요. 컨텐트 어웨어는 이렇게 넓은 부위를 없애주거나 합성을 할 때 이용을 하지만
작은 부위일 경우 컨텐트 어웨어 쓰기가 애매해지죠. 자, 그럴 때는 도장 툴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는 스탬프 툴을 이용을 해서 또 어떤 것도 하게 되죠? 얼굴 보정할 때도 많이 이용하죠. 자, 지금 여성분 얼굴인데요. 이 얼굴에서 여기에 뾰루지나 이런 잡티 같은 게 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죠. 이런 거 할 때 도장 툴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도장 툴 선택하고요. 자, 브러쉬가 너무 크네요.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사이즈 값을 조절해서 브러쉬를 조금 더 작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없애주려면 어떤 부분을 복사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과 최대한 비슷한 그 주위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Alt 키 누르고 찍고 여기를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또 Alt 키 누르고 찍고 여기를 또 칠해줍니다. 자, 그러면 뭐 거의 완벽해요. 그죠? 자, 여기도 여기에 Alt 키 누르고 찍고 이 부분도 그대로 칠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얼굴 잡티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없애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없앨 때는 이 도장 툴을 이용을 하시고요. 좀 더 큰 것을 없애고자 한다면 컨텐트 어웨어를 이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장 툴은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고 복사에도 이용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사진을 한 번에 완벽하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쉬운 부분이 생기죠. 자, 이런 기능만 잘 이용을 하셔도 마음에 드는 여러분만의 사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